자, 이제 역학 시스템하고 안전 부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관성이죠. 자,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관성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요. 정지에 있을 때는 정지관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운동을 하면은 운동관성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3번 맞고, 마찰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운동하는 물체는 영구히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따라서 2번이고, 5번 같은 경우에 버스가 급정거할 때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승객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고, 버스는 갑자기 정지하니까 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바로 운동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달리다가 돌풀이 걸렸을 때 앞으로 자빠지는 것도 바로 운동관성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지진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계의 회전통은 땅과 함께 흔들리지만 질량이 큰 추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얘는 추는 가만히 있고 이 통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돼요? 진동이 기록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물 위에서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노가 물을 밀면 물도 노를 밀게 되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예요. 얘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린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정지관성, 운동관성. 그 다음에 얼음판에 썰매를 끄는 힘이 클수록 썰매의 속력은 더 빨리 증가한다. 이건 앞에서 했던 F는 MA, 힘과 가속도에 관련된 가속도의 법칙에 해당이 되니까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관성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래요. 실생활에서 관성에 의한 현상, 얘 두 가지. 뭐, 이게 먼지 털 때, 그죠? 이불에 먼지를 털 때, 방망이로 두들긴다거나, 그죠? 방금 설명했던 거 하나 있지. 이거는 계속 먼지가 요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불을 빵 하고 때리면 이불이 뒤로 팍 밀리면서 여기 정지했던 먼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리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앞으로 자빠진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건 정지관성, 두 번째 거는 운동관성. 아니면 삽질해서 흙 풀 때 이렇게 해가지고 퍽 하면은 여기까지만 딱 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던 흙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훅 날아가죠. 이것도 관성이죠. 이거는 운동관성이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4번. 정지해 있는 물체에 그림과 같은 알자 힘이 작용을 했대요. 3초 동안 알자 힘에 의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힘과 시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바로 충격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5 뉴턴 세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다음은 높이뛰기 경기장에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딱딱한 매트 대신 푹신한 매트를 사용을 하면 높이뛰기 선수가 장애물을 넘어 착지할 때 충돌 시간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증가하니까 충돌하는 동안에 선수가 매트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를 해서 부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다음 6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어떤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데, 0.2에서 0.4초까지 요 구간에 그래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 아래 면적, 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윗변 3, 아랫변 6 곱하기 높이 0.2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0.9 뉴턴 세크가 되겠네요. 따라서 5번.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충격량에 대한 탐구 활동인데, 그림과 같이 빨대 A의 끝에 부분에 구슬을 넣고 수평으로 강하게 불 때랑 약하게 불 때 구슬이 날아가는 거리를 측정을 한다. 이거 알지? 왜 그 원주민들 이렇게 독침 쏘는 거 푸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 원주민 독침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에. 그림과 같이 쇠구슬을 입과 가까운 부분에 놓고 수평으로 불 때 구슬이 날아간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힘을 받는 구간이 되게 짧고, 여기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 긴 거죠. 결국에는 힘을 받는 시간에 따른 충격량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가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작용한 시간과 힘이 작용한 시간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A의 길이를 반으로 자른 빨대 B에 구슬을 입과 가까운 부분에 놓고 나와 같은 세기로 수평 방향으로 불 때 구슬이 날아가는 거리를 측정을 한다. 가에서 빨대를 강하게 불 때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가고요. 나에서는 다에서보다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간다. 아,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뭘로 보는 거예요? 힘의 크기에 따른 충격량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하고 다는 결국에는 힘이 작용한 시간. 빨대 길이가 절반으로 줄면 이 바람 힘을 받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니까 얘가 튀어나가는 시간도 더 줄게 되겠죠. 따라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는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나, 다는 힘을 받는 시간. 가에서 구슬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당연히 크고요. 나와 다를 통해 구슬이 힘을 받는 시간에 따른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맞죠? 빨대 길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더 크니까 빨대 끝에서 튀어나갈 때 속력이 더 빠르니까 결국에는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린 가는 수평면 위에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하던 질량이 2kg의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시킨 것이고, 나는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즉 20N으로 2초 동안 줬으니까 가해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40이 됩니다. 자,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으니까 따라서 40은, 그리고 운동 방향으로 줬잖아요. 자, 나중 속도를 V라고 치면 40은 질량 2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됨? 2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V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30.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1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하였더니만 물체가 10m/s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물체는 스틱으로부터 그림과 같이 20분의 1초 동안의 힘을 받았고, 그래프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크기가 같은 충격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0초부터 20분의 1초 동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얘가 질량이 얼마냐, 1kg 짜리가 나중 속도가 10 빼기 0에 해당이 되니까 총 얼마만큼 받았어요? 10N만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10만큼을 받았고,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이 총 충격량을 평균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이 20분의 1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는 얼마에 해당이 되겠어요? 200N이 바로 평균 힘의 크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하고 그 다음에는 200이 되겠죠. 따라서 10하고 200, 그래서 2번이죠. 그 다음에는 10번. 그림은 타자가 수평 방향으로 3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자, 운동 방향에 처음으로 들어왔었을 때가 플러스로 봅시다. 자, 플러스 30으로 나왔다가 500g, 0.5kg 야구공을
배트로 빵 때렸더니만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으로 날아간 거예요. 자, 배트와 야구공의 충돌 시간은 0.1초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는 받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0.5, 나중 속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50 빼기 처음 속도 30에 해당이 되니까 총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80에 5니까 얼마가 되니? 40이네요. 마이너스 40 뉴턴 세크. 왜 근데 마이너스 40이냐면 공이 날아오는 방향에 배트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날아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놨으니까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총 충격량의 크기는 40. 크기만 보면 절대값이니까 얘는 평균 힘이 얼마 동안 작용했냐면 0.1초 동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400 뉴턴이 돼야지 맞게 돼요.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트와 공이 충돌한 직후 운동량의 크기는, 배트와 공이 충돌한 직후의 운동량은 지금 50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이 50인데, 나중 속도가 50이잖아요. 운동량이 50이 아니라 50 곱하기 질량이 0.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25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5지만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 25가 맞고요. 배트와 공이 충돌하는 동안에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400입니다. 충돌 시간이 0.1이고 받은 충격량이 440이기 때문에 배트가 아닌 야구 글러브로 야구공을 받아서 정지시킬 경우,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던 속력이 질량은 0.5로 똑같고 야구공이 나중 속도가 뭐가 됐어요? 정지가 됐기 때문에 0이란 말이에요. 0. 그러면 곱하기 나중 속도 0 빼기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30이에요. 30.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15. 그러면 배트로 쳤었을 때가 40. 그냥 야구 배트로, 야구 글러브로 받았을 때가 15니까, 자, 배트로 칠 때 8분의 3배가 되는 게 맞죠? 8분의 3배 해주면은 15가 나오니까 얘는 맞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11번 질량이 100인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200N의 힘을 받아서 동쪽으로 4m/s가 될 때까지 가속이 됐대요. 그러면 이 질량이 100kg인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100 곱하기 나중 속도 4 빼기 처음 속도 정지니까 0. 그러면 총 운동량 변화량이 400. 이게 충격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00 곱하기 작용한 시간 T가 되겠죠. 따라서 총 충격량이 작용한 시간은 몇 초가 된다? 2초.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하고 B가 벽하고 충돌한 후에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곡선의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이 2S하고 3S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이 A가 받은 충격량의 3배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하고 2T래요.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큰 거냐면은 I, B가 I, A보다 큰 거고, 그 다음 평균 힘의 크기는 B는 2T 동안에 3S만큼을 받은 거고, 하나는 T 동안에 2S를 받았으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누구보다 더 크다, B보다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고, 다음에 충격량은 B가 A보다 크니까 4번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인 안전모, 자동차 범퍼 둘 다 뭐예요?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감소를 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를 해준다.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고, 충격량을 감소시켜주는 게 아니라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예요.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를 감소를 시켜준다. 평균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에어매트를 이용한 탈출 요령에 대한 설명이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탈출할 때는 구조대원의 신호에 따라 공기가 주입된 에어매트에 뛰어내려야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충격을 흡수해서 사람이 뛰어오르지 않고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면 끔찍하다. 그죠? 자, A, B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에어매트에 닿을 경우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경우, 공기가 주입된 에어매트가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에어매트에 떨어질 때보다 결국에는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충돌 시간이 더 길죠. 그죠? 충돌 시간이 더 길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물체가 에어매트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요.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충돌 직전의 속도는 V로 같고 멈춰버리면 정지가 될 테니까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은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같죠. 크기는 같다. 크기는 같다. 물체가 에어매트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그렇죠, 얘가 더 길죠. 물체가 에어매트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얘가 커요. 얘가 크면 위험한 거예요. 데미지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니은만 맞게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모의 실험에 대해서 세 학생 A부터 C가 대화하는 내용인데,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을 받는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게 아니라 늘려주는 겁니다. 앞에서 찌그러지면서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에어백은 충돌할 때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작게 해주죠. 크게 해주면 이거 빵 때려버리면 코피나요. 자, 안전띠를 매면 몸이 의자에 고정돼서 앞으로 튕겨나가는 위험을 방지시켜줘. 그렇죠. 이거는 관성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맞는 사람은 C밖에 없네요. A하고 B처럼은 나락가요, 나락.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물체가 충돌을 할 때 충돌 시간이 길면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안전장치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에어백이 있겠죠. 에어백이 터지면서 충돌할 때 받는 충격력, 평균 시간을,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이 60kg인 선수 A와 질량이 40kg인 선수 B가 각각 6m/s,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인데, 그림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B 2m/s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의 힘 때문에 5m/s로 속력이 늘었어요. 자,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돼요. 이거는 같다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밀어주는 과정에서, 자, A가 B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랑 B가 A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밀기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은 40, 나중속도 5 빼기 첨속도 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0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고, 그럼 밀고 난 후 A도,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되냐면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120이죠. 그럼 A가 받은 것도 120인데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받아야 돼서 마이너스 120이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20은 나중속도를 V라고 했었을 때 질량 60, 나중속도 V 빼기 처음속도 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는 V-6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V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4m/s로 느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맞는 거는 2번 니은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은 물체의 충돌 실험인데, 그림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고정된 속도 센서와 힘 센서 사이에 물체 A를 놓은 후에 A가 힘 센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한대요. A와 힘 센서의 충돌 직전과 직후에 A의 속력을 측정을 하고 힘 센서를 이용해서 충돌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측정을 한대요. A를 물체 B로 바꾼 후에 가와 나의 과정을 반복해서 실험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S1, S2래요. 근데 그래프에서 각 곡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이 서로 같대.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A와 B가 받은 뭐가 똑같다? 충격량이 같다라는 소리가 결국에는 충격량이 동일하다라는 소리는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질량이 MA네가 충돌 직후의 낮은 속도 빵, 충돌 직전 속도가 2 이거랑 질량이 MB네가 충돌 0, 처음 속도가 3 그러니까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게 속도 변화량 곱하기 질량을 해준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MA랑 마이너스 3MB가 같으니까 어차피 얘는 부호 처리해주면은 질량 MA 대 MB의 값은 3 대 2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같아요. 면적이 같으니까.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에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충돌 시간이 더 긴 게 어떻게 됩니까? 작죠. 따라서 A와 B가 같지가 않고 누가 더 큽니까? FB의 크기가 FA의 크기보다는 더 작습니다. 물체의 질량은 A가 B보다 3배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은 그린 가는 질량이 5kg인 정지해 있는 물체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는 것을 나는 힘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그럼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0에서 2초까지가 요 그래프 아래 요 면적 그 다음에 2에서 3초까지는 요 사다리꼴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요 아래 요 면적은 얼마가 나옵니까? 10 곱하기 2가 되니까 20N 세크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 요 면적은 10 더하기 2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15N 세크라서 언제가 더 큽니까? 1에서 2초 사이가 더 크죠. 자, 따라서 같지가 않아요.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하고 1초일 때 보면은 지금 1초일 때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2초일 때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1대 2죠. 그러면 충격량 이꼴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M 곱하기 속도 변화량 델타 V 값이 2배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정지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가 1초일 때의 2배다. 받은 충격량이 2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2배라서 그러면 3초일 때의 속력은 그러면 결국에 총 충격량을 얼마를 받았냐면 20을 받고 15를 받아서 35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고 35는 질량이 5, 낮은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7m/s가 나오는 게 맞죠.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 머리 보호대 다른 선수와 눈 왜 이래? 약간 인상이 험악한 거구나. 난 뭐라고 쓴 줄 알았네. 그다음에 안전띠 급정거할 때 승객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고요. 범퍼는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머리 보호대는 충돌할 때 머리가 받는 평균 힘을 줄여주고 기억은 관성으로 설명이 되고요. 자동차가 충돌해서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은 충격량은 똑같아요. 이거는 동일하고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줘서 평균 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되겠지요. 그죠?